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두 분 들어오면 스튜디오가 환해질 거다 그랬더니 누굽니까? 막 우리 청취자들이 물어보셨는데 바로 이분들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이 정도면은 훤한 거 맞죠, 여러분? 오신환 의원님 덕분에 하실 겁니다. 별 말씀 다 하시네. 아니, 금 의원님 그나저나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 재판정 우리 고정 패널 아니셨습니까? 저도 여기서 라디오 재판정 하던 때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라디오 재판정 뉴스쇼가 그리우세요? 그때가 나왔다. 언제 어떤 때? 뭐 오신환 의원님처럼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네. 당에 따라서 막 싸우고 할 때는 네. 여기서 싸울 때는 그래도 논리적으로 했었는데 법으로 싸울 때는 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법도 안 통할 때, 예. 논리도 안 통할 때, 그때는 라디오 재판정 돌아가고 싶다. 그래, 금 의원이 진짜 오랜만에 친정 돌아오신 느낌으로 뉴스쇼 방문해 주셨고, 오신환 의원은 얼마 만이시? 지난번 선거 때, 지방선거 때. 예, 제가 한 번 딱 출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때 이어서 그때도 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고 가셨던 제 인상이 강한데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세요? 그럼요. 예, 법사위에서 자주 만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환 의원님 대단히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존경하는 야당을. 이거 왜 그러세요? 제가 사실은 진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우리 금태섭 의원님 전반기에 법사위 간사를 같이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정말 합리적이신. 두 분 지금 짜고 들어오셨죠? 아닙니다. 평소 마음에 적어도 오신환 의원이 절 존경한다는 말은 진짜 같아요. 이상하게 느물느물 해주셨어. 나 진짜. 뉴스다. 오늘 분위기 묘하네요. 두 분이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좀 부리부리한 이 두 분과 함께. 자, 오늘 하여튼 상한가 하한가를 뽑아야 되는데 뽑기 전에 두 분이 지금 상한가 하한가 제가 명단을 보니까 다 안 골라오셨는데 지금 정가에 하여튼 뜨거운 이슈고 특히 민주당에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 그래서 가장 오전에 핫한 정치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네. 이 얘기 잠깐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금태섭 의원. 예. 이재명 지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김혜경 씨는 불기소. 물론 두 사람이 사안이 다르긴 했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제 결론이 안 났다면서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 최고위원회의에 갑자기 열리면서 다 참석을 못해서 오늘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안 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하자 했는데 결론이 안 났고. 오늘 결론을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당의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 고민이 크다 이렇게 나던데 어떤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인의 경우에는 기소가 되면 뭐 재판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공직에 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보다 폭넓게 좀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형에 대한 강제 입원 문제로 기소가 됐는데요. 정치인의 입장 또 성남시장이라는 공직인의 입장에서 가족 문제에 공직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더군다나 가족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유권자가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은 이재명 지사의 문제고 이재명 지사가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와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정치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워낙 합리적이신 분이라 저 정도 워딩을 하시는데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미 밑자락을 깔고 가는 것이 저는 뭐 징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도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김현 대변인의 멘트 자체가 이것은 뭐 김경수 지사와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워딩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례적으로 경찰이
성명을 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김혜경 씨에 대한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의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 문준용 씨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그리고 형에 대한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이렇게 좀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 개인 의견으로는 징계 가기 어렵다. 지금 제가 봐서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비춰보면 징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늘 뭐 발표를 한다니까 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개인 의견 그렇고 금 의원님도 그쪽으로 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저 오전에 바로 최고위원회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러세요. 발표 난 다음에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한마디 했잖아요. 그게 아침에 아까 저희가 포인트 뉴스에서 잠깐 언급했더니 직접 좀 들을 수 없느냐는 청취자 주문이 들어와서 잠깐 준비가 됐나요? 예, 이재명 지사의 입장 발표 직접 한번 들어보죠.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그러니까 이거 탈당 의사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한. 당연히 유권자한테 민주당 후보로서 나서서 경기도지사가 됐기 때문에 저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 의원이 굉장히 난처해야 전혀 난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어쨌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뜻을 이제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청취자들이. 넘어가죠. 넘어가죠. 하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는지 이름부터 대시면 되거든요. 금태섭 의원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코레일을 정했습니다. 코레일. 고를만 합니다. 오신환 의원은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어제 핫했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거 상한가 아니고 하한가인데요? 보기 따라서는 상한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하한가로 제가 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속이 바른미래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당에서 원내대표가 막 뽑혔는데 상한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왜 하한가로 뽑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 듣겠습니다. 저부터? 오시나요? 뽑아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1년간의 상황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 속사정들을 보면요. 다시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친박 세력들이 등을 업고 결국에는 나경원 대표가 된 것이거든요. 친박이 밀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김학용 의원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김성태 전 대표의 시즌 2가 될 것이다라는 범친박 들에서의 약간 경계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막바지에 이르면서 나경원 의원이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분위기가 확 쏠려갔던 그런 것들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었고요. 나경원 의원이 원래 친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저희 이계죠, 사실. 바른정당 탈당에 나올 때 중심에서 같이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친박들이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그 결과에서 나경원 의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또 조직위원장들을 지금 새로 뽑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그리고 2월 달에 예정돼 있는 당 대표 선거에서 다시금 이제 친박 대 비박의 세력이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계파적 갈등을 안고서 한국당은 앞으로 가야 될 것이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선출은 친박계가 힘을 모아서 뽑아줬다는 점에서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구나. 이 생각을 그 선거 하면서 과정에서도 보면요. 친박들이 아주 강한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어떤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에 재판. 그것에 대한 그 결의안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목소리들을 냈고 또 소위 이제 우리가 적폐 대상 아니면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었죠. 친박당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복당파들이 너무 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퍼져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경원 선출은 친박계가 다시 득세한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걱정된다. 그래서 하한가다. 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나경원 의원하고는 정치적으로 정반대 쪽의 입장에 있고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건 또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갈림길에 있는데요. 물론 선거 과정에서는 여기 오셔서 말씀한 거로 알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뭐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안고 가겠다. 다 오시라. 예, 그런 말씀을 안철수 과연 되게 어느 쪽으로 싫어하셨어요. 가는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탄핵에 대해서도 반성 안 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정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제 그 뭐 이 완전히 수구 세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마 하한가로 오신환 의원님께서 선정한 거는 그런 염려 때문에 하셨을 텐데요. 또 반대로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것은 떨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보수 쪽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잘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자꾸 잘못을 저지를수록 저희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쪽이 약해지면 저희도 아무래도 긴장도 풀리고 또 저희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정부나 저희나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 비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쪽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도 정도껏 못해야 내부적으로 되는데 우리도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눈을 들어 자유한국당을 보라. 우린 좀 이래도 된다. 그러다 보면은 안이해지는군요. 국민 전체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가 할 역할을 못하고 뭐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그 기대와 이런 것을 담아서 저는 좀 기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따뜻한 눈빛으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기대라는 거니까요.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속마음도 그런 거 맞으시죠? 저희는 진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국정 과제들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정쟁만 하면서 보내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잘해달라는 말씀. 오히려 상한가 주고 싶다 그 말씀이신데.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바로 빼는군요. 아니 그나저나 오신환 의원님 그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다 끌고 가겠다. 다 오십시오. 이 얘기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답은 뭐예요? 저 어이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건 뭐 희망사항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위 반문 세력을 만들어서 1대1 구도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뭐 본인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테고 하다못해 저 조원진 의원까지도 그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 이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가 웃을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가 웃을 일. 다만 이제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반사 이익에 의해서 민주당이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반사 이익을 지금 한국당이 갖고 가고 있잖아요. 지지도가 좀 높이 올라갈수록 저는 한국당이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이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가 한국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마음은 결정했고 시간만 보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요. 제가 뭐 엊그저께 유승민 대표 직접 만나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다만 유승민 대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새로운 보수의 세력을 제대로 세워서
그것을 그 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한국당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를 바른정당에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서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이합 집산이 아니라 뭐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길을 똑바로 세워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신환 의원 잘하실 겁니다. 오늘 분위기 좋아요. 저도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레는 2바퀴로 달리는 거 아닙니까? 양 날개로 나는 거고요. 정말 서로 잘해야 됩니다. 보수 진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한쪽이 무너지면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 이거는 명확합니다. 역사가 다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자, 금이원의 하한가 코레일.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네요. 뭐 과거를 탓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심지어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제 철도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뭐 참여정부 또 보수정부 거쳐오면서 계속 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 효율 이런 것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안전에 소홀해지면서 사고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사고 난 원인은 지금 규명을 하고 있지만 사고 난 이후의 조치를 보면 승무원이 이 승객을 구조하거나 돕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명 있는데 한 명한테는 아예 그 직무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자회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그 집중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코레일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이건 노력을 아끼지 말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혁신이 있었는지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나서 저도 여당 의원으로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 사례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철저히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오늘 코레일 얘기는 앞에서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죠? 오 의원님 당연히 동의하시죠?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신 과거의 경영 효율화 아니면 민영화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정부와 특히 오영식 이제 전 사장의 경우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아라. 그리고 야당이 처음부터 청문회 사장이 됐을 때 임명됐을 때부터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었거든요. 코레일은 근데 늘 이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코레일 자회사에 지금 36명인가 중에 13명 정도가 거의 지금 낙하산 인사로 지금 다 언론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레일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에도 뭐 과거 정부도 물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안전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가야 될 것 같고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일단 누굴 꼽아오셨는지 금태섭 의원. 저는 이번에 그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홍남기 부총리를 뽑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오신환 의원. 저는 우리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대표 손학규 대표를 꼽아왔습니다. 손학규 대표 지금 며칠째 굶고 계신 거예요? 오늘로써 지금 7일째 단식 농성 중에 있는데요. 근데 상한가 맞습니까? 일단은 그 절박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찌됐건 손학규, 이정미 두 당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국민들께 다소 어렵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고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신 손학규 당대표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단식을 중단해서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7일째면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니 제가 어저께 본 경우는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세요. 지금 72세. 그래서 근데 이제 연세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기력이 쇠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단식이라는 거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려면 정치인이 거기서 나오려면 그만두려면 명분이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죠. 금태섭 의원님.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시는 손학규 대표님과 이정미 대표님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희도 정말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부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저희 당의 뭐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서 정계특위에 있는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진심으로 민주당 의원한테도 이번에 선거제도 고쳐서 제대로 가보자는 얘기를 하고 저희도 거기에서 뭐 이론을 얘기하는 의원이 근데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만 이제 그 예산이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12월 말까지만 했어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거든요.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이 선거제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하자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개특위가 계속 돌아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뭐 필요하다면 연동형 방향으로 간다는 약속까지 드릴 테니까 일단 단식을 푸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거제도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야당일 때와 지금 너무나 다른 입장이에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좀 다른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나 좋거든요. 그리고 지지도가 높잖아요. 근데 과거 20대 총선 직전에 소위 김종인 대표가 오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한 정당이 유불리를 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적 구조를 갖고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적어도 여기까지는 합의를 해야 농성 풀 수 있다. 지난번에 이미 이렇게 문서로서 다 합의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는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와 함께 우리가 구체적인 조문을 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정개특위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위임해서 하면 되고 의원 정수 정하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간다는 것까지만 사인해라. 그렇죠. 그 틀에서 그 의원이 그거 다 저희도 거기에 당연히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내대표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도농복합제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에 반대가 있어서 이게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지금 오신환 의원님이 얘기한 합의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서 일단 의논을 해보자 그런 겁니다. 이제 김현정 앵커께서는 이 비례를 몇 명을 하냐, 뭐 선거구를 어떻게 하냐 구체적인 말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비례를 늘리게 되면은 각 당별로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좋은 분을 뽑을 수가 있나. 지금 당별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좀 추후에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선의 합의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푸시면 되겠네요, 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한국당에서 당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도농복합형을 들고 나왔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당이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합의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4당이 합의해서 쓰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리고 과거 야당일 때 절박한 마음들을 갖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죠. 지금 이정미 대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밉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좀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금 의원님이 더 한국당 설득의 여당이죠. 이정미 의원 말씀이나 이정미 대표님 말씀이나 오신환 의원님 말씀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또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절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 의원님 같은 생각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전반기 법사위도 금태섭 의원님이 간사하셔서요. 아주 원만히 잘 진행됐어요. 이 말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마지막 상한가 가겠습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기대해도 됩니까? 일단 뭐 정부가 바뀌거나 하는데 상관없이 굉장히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야당이 되면은 거의 본능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중간에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시기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대해서는 야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경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부총리, 그러니까 내각과 또 청와대 경제팀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경제팀이 가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경제가 워낙 중요하다는 것은 정부 여당 전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가장 큰 기대를 갖고 또 저희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경제 문제고 그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상한가를 지난 경제팀 생각하면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부 갈등과 이걸 비춰졌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속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밖으로 그렇게 비춰진 게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밖에서 보시기에도 원팀으로 단결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의 각오는 그렇고 야당에서 바라보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뭐 주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경제적 상태에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너무 절박하죠.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정책실장과 그 김동연 부총리와의 관계, 다시금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와의 관계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속도 조절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홍남기, 김동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주도해 나가는 청와대의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저는 홍남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김수현 정책실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금이면이 하실 말씀 많겠지만 지켜보시고 평가해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스페셜 뉴스닥 스페셜한 두 분의 게스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